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계 기초 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회계의 기초 개념과 회계의 기본 과정, 질적 특성,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 2. 관리회계는 주주와 투자자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3. 세무회계는 작성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이 없다. 4. 관리회계는 과세관청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작성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과 KIFRS가 있습니다. 주주와 투자자, 채권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회계에 해당한다. 세무회계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과세관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무회계의 역할이다.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잠시 회계 분류에 대한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 회계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며 외부 이용자, 즉 주주나 채권자, 금융기관인 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KIFRS를 작성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경영 분석을 위해서 작성하며 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 내부 기밀자료에 해당되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내부 자료를 말합니다.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성 기준은 없습니다. 세무회계는 세무서에 보고할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법인세 신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을 소유주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보고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계속기업의 가정, 2. 기업 실체의 가정, 3. 기간별 보고의 가정, 4. 회계견의 가정. 기업을 독립적인 존재로 가정한다는 것은 소유주와 별개의 객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본다. 답은 기업 실체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잠시 회계의 기본 가정, 회계의 전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을 소유주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는 가정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화폐 단위의 관점에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주와는 별도의 회계 단위, 이는 장소적 범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 합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의 키워드는 독립적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업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기업이 경영활동을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키워드는 기간별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3가지가 됩니다. 3가지 모두 기억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는 근거가 된다.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1. 기업 실체의 가정. 2. 계속 기업의 가정. 3. 화폐 단위의 가정. 4. 기간별 보고의 가정. 여기에서는 기간 단위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한다. 1. 목적적 합성. 2. 신뢰성.
3. 비교 가능성. 4. 효익과 비용의 균형. 회계의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현재, 지금의 상태를 의미하고 신뢰성은 정확한 정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충실한 표현, 검증 가능하고 중립적인 것은 정확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신뢰성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인데 목적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 가치.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수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반기 재무제표는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기별 재무제표를 보면 1년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피드백 가치.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수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표된 이익이 예측한 이익보다 기대가 미치지 못하였다면 미래 이익을 하향 조정하게 되므로 당초의 예측을 수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드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시성.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적시성을 전제로 하는데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고 따라서 목적 적합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는 지금 필요한데 한 달 뒤에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지금 당장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시성은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시성은 신뢰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성과 신뢰성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으므로 상호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상호 간의 균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세 가지가 있으며 앞 글자를 따서 예피적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과 상충되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매출 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처럼 표시된다면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립성.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침이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되겠죠.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으며 앞자를 따서 표준검이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상훈,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예나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규민, 종업원의 직무 설계와 업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원,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규민이 말하는 종업원에 대한 직무 설계나 업무 배치는 인사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목적이 되겠네요. 문제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작성한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1. 손익계산서 2. 자본변동표 3. 재무상태표 4.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자산과 부채는 분기나 반기 혹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2.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3.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4. 비유동 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한다. 1번.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2번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이것을 유동성 배열법이라 합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현금화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4번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8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동성 배열법 2. 발생주의 3. 수익과 비용 항목의 구분 표시 4.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구분 표시의 원칙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년 기준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을 유동자산, 그렇지 않은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합니다. 유동성 배열법 자산, 부채는 환금성이 빠른 순서로 배열합니다. 현금화가 빠른 순서를 의미하겠죠? 총액주의 자산, 부채는 순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순액은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고 총액은 상계하지 않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잉여금 구분 표시 주주와의 자본거래인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비만계정 금지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비만계정은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만계정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과 부족, 당좌차월 등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배분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수익 비용의 대응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표시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차가 감전 순손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이익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2.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3.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4.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이다.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일어나거나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부채는 빚을 말하므로 빚을 갚는 것은 자원이 유출되는 것이죠. 반면 자산은 자원의 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문제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 가능하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품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손익계산서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업원의 업무 배치는 인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2번.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3.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맞죠? 비유동 부채 중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것은 유동성장기 부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유동성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회계의 기초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회계기초이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